제가 이혼했다고 막 그러니까요.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40억을 남편한테 물어주고 이혼했다고. 네. 뭐 물론 이혼하고 싶어라고 말을 한 적도 있지요, 사는 동안에.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남편도 이제 밖에서 듣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유명한 뭐 배우도 막 다 저 같은 기사가 났길래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 이혜정 이혼설은 사실 무근인 걸로. 네, 전혀 이거 헛소문인 네, 걸로. 아닙니다. 남편한테 제가 디스크가 있었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래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날은 화장실에 갔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겠어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퇴근하게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말하는 게 내가 민망해서 못했다. 근데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디스크 치료를 받고 했었는데 엄마가 흉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막 제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픈데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소변을 막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처음으로 너무 놀란 얼굴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우리 중구를 띄어서 엄마 애 좀 봐. 그렇게 하고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저를 진짜 들쳐업고 이제 옆에다 놓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병원 데려가면서 남편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한 거예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못했어. 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인 거 아니야. 응?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으면 최소한 엄마가 너 이렇게 힘들게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그때 위로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제일 억울하고 분한 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부인과 의사셨지만 답도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두 개 다 했어. 이게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여태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늘 그 일은 남편 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늘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 아드님하고 또 시누이도 이제 의사였으니까 대화를 하면 그들 넷에 대하는 공통 대화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진짜 주방에 서서 식탁에서 얘기를 하시면 전 밥을 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됐나 하는 분함도 있죠. 선생님. 네. 그게 점촌이라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갔다 오는 길에 뭐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이 오다닥 붙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내려 이러는 거예요. 2월 달이었어요. 저는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앉았다가 저기 지갑도 없었어요. 내리면 못 내려?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딱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어서 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버스조차도 안 보이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2km 정도를 걸어가지고 오니까 택시가 하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돈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타고 왔어요. 이렇게 됐었던 그날은 아, 내가 참 불행하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존감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엄마가 너무 엄하고 엄격하고 이래서 엄마를 피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 남편하고 한 2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은 단 한 번에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순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더니 어머 우리 엄마랑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 친정애를 제가 가서 좀 누워있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우리 엄마도 똑같으니까 여기에도 어쩔 수가 없고 여기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마침 제가 보기에 쟤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최소한 집 밖을 나가진 않아.
그게 무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참 잘못한 건 제 스스로 놓쳐버린 자존감이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좀 논의를 하고 두 분이 좀 해결을 해야 된 문제가 네. 수위가 좀 심각할 정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네. 그 선생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좀 이제 어떤 부분에 아직 조금 뿌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상처나 어떤 좀 이제 아픔이 지금 좀 선생님 있으신지. 말씀하신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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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이제 그런 건 시댁에서 함께 하는 동안은 제가 저의 능력은 그냥 저 가족들의 밥을 하는 데만 쓰이는 거구나. 보통 때는 못 먹으니까 이거부터 딴 거부터 먹어요. 이거부터 딴 거부터 먹어요. 그냥 무슨 채소만 먹으면 뭐 천년만년 살 줄 알아? 왜? 그걸로 배 채우면 다른 거 안 먹어요. 별로 식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나물. 연어다. 나한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게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좀 다르구나. 이게 인정이거든요.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인정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드시는데 최고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와 관련된 선생님의 능력을 썩 많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맛은 있네 이거지만 와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정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탁월한 능력, 재능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해주신 거예요. 들어오면은 보통 소파에 누워서 자요. 잠이 많아요. 속이 피곤하잖아. 새벽부터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아침에 그렇지요. 10시반엔 이 집에서 나가면은 이제 보통 그 저기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모임을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조찬.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거기 가서는 저 스프만 먹고 네. 그리고 다음 장소 가가지고서 샐러드나 좀 먹고 네. 이거 하고 또 다음 장소 메인 언제? 그게 이제 한 8시 반이면 끝나요. 아침 조찬이. 우와. 자,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뭐 아침 회의. 미팅, 오전 미팅 쭉 네네. 하고 그러고 사무실 갔다가 이제 뭐 직원들하고 우르르대로 밥 먹고. 점심 드시러 또 가셔야 뭐 그리고 이제 되고. 저녁 때는 이제 이것도 안 마시는데 네.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날 고객님은 안 드시고. 어, 어머 대반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길 모든 술자리를 다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의리죠. 형님이 오셔야지 그러면 또 또 저기 거기 그러니까 가야지 또 의리. 뒤처리들 해줘야 되고 아, 또 뭐 가서 돈도 해야 내주시고요.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곤해요.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아. 대책 없이 너무 해맑아. 지금도 표정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표정이 좋으셔. 너무 해맑아. 해맑은 거랑 긍정적인 거는 좋은 건데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고 지나치게 긍정적이세요. 아, 그래서 정말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혜원 선생님이
나 좀 우울해. 그러면 그래 어디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이니까 에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한번 이러니까 정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정서가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해? 톤이 안 왜 맞아. 우울해? 어머 어떡해 많이 힘들어 이렇게 가야지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네,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그래서 왜 우울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맞아. 인생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많이 딱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사람이 전혀 왜 아닌데. 우울하지?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면 이제 이 정서를, 감정을,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